세조 이후는 조선의 7대 임금으로 우리에겐 조선의 폐륜아이자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잔인한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재의 그의 이미지가 실제 역사 속의 그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세종 이도와 소원왕후 신씨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조카인 단종 이홍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형 문종 이향에 이어 왕위 계승 이순이었으나 이후 3위로 떨어지고 단종이 본인보다 확연히 어렸기에 그의 탄생 이후 사실상 그의 즉위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튼 그의 어린 시절을 말하자면 그는 문무 모두에 뛰어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나고 1년 뒤 세종이 즉위하지만 그는 세종사저에서 계속해서 생활했는데 이것이 그의 이런 성품과 뛰어난 운동신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 궁궐에 입궐한 이후 대군에 봉착되게 되는데 진평대군에서 환평대군에서 진양대군, 이후에 수양대군으로 최종적으로 부여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군호를 변경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유는 불명이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수양대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 형제들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으나 형보다 여러모로 뛰어난 부분이 많았고 특히 무예 쪽이나 문예 쪽으로도 한글 청계를 많이 도왔다는 등 능력이 있는 편이었고 그는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에게 왕위를 넘겨주리라 생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후 형이 왕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며 사실상 그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있었는데 형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형 다음 때에 왕이 되거나 그의 아들 이후에 왕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형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 수양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았고 형 문종이 이후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난가 싶었지만 그는 대단한 야심가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한 명 등장하니 바로 전편 세종편에서 왕세자 자리에서 폐위되었던 그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양녕은 당시 왕가에서 최고 어른이었으며 그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수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한 명의 등의 관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권력자인 김종서와 황보인을 때려 죽이며 실질적 권력자가 되게 되는데 그는 단종으로부터 영의정이라는 관료로서의 최고 벼슬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완전히 양위를 받으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즉위 당시 이미 만 38세로 나이가 많았으며 이후로 흥년 50세로 사망했기에 그의 재위기간은 약 10년 쪽을 넘기는 정도였지만 그는 여러 업적을 세웠습니다. 우선 그는 본인 의지로 왕이 되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에서조차 무명옷의 집신으로 생활했다고 하며 중정과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폐륜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가족들에게 매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법 관련으로는 악법들 폐지와 경국대전 편찬을 하였으며 집현전을 폐지하고 세종 때 반포하였지만 잘 쓰이지 않던 훈민정음을 보급하며 여러 서적들 역시 보급하여 문맹률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훈민정음 보급 및 서적 보급 활성화는 세조의 최고 업적으로도 현재까지도 칭송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대 조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업적도 적지 않았는데 그의 측근 세력들의 횡포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파리는 잡되 호랑이는 제거하지 못한 꼴이었고 이로 인해 민심은 그가 신경 쓰면도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현전 폐지와 직변법 실시도 조선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데 이유는 이러한 조치가 조선의 경제, 문학, 군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것이 조선 후기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세조는 여러가지 업적에도 아직까지도 명군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편입니다. 이후 그는 피부병으로 인해 9월 22일에 아들 예종 이황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하루 뒤인 23일 향년 50세로 세상을 떠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어진 초본이 2016년에 발견되어 현재는 컬러로까지 복원되었는데 그의 외모는 여태껏 우리가 여겨왔던 이미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특히 이전 열성 어진에서 묘사된 세조는 전형적인 중국 황제급 외모에 큰 턱에 긴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세조의 어진에서의 모습은 매우 짧고 단병된 콧수염과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턱도 평범했습니다. 초본이어서 얼굴 자체가 미완성이 아니냐는 설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 어진이 임금 시절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차님이 골룡포인데다가 용부에 새겨진 용발가락이 3개이기 때문에 즉위 직후에 정도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는 키 역시 컸다고 하는데 그가 심한 피부병을 앓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피 묻은 적삼을 보면 등 길이가 77cm에 어깨 길이가 93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를 키로 환산해보면 180 정도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실록에도 그의 체구가 우람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술했듯이 그는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다고 하며 소박한 걸 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간단한 옷차림과 애처가의 모습, 좋은 아버지 할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면 그랬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가 조카와 조카 라인의 왕조 그리고 동복 형제들에게 저지른 폐륜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매우 애주가여서 신하들과 회식을 자주 열었는데 이를 통해 정치적 소통을 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긍정적 요소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때 본인과 칠했던 정인지가 세조에게 너라고까지 부르는 사고를 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정작 정인지는 처벌을 받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신하들을 골고루 채용하며 아꼈기에 관료들을 많이 갈아치우기도 했었으며 이로 인해 훈구파와 살인이 나란히 성장했지만 이로 인한 문제들도 많았으며 진짜 능력 있는 관료들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문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